안녕하세요. 오변의 법률 포커스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촬영일을 기준으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민법 유류분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위헌 결정이 난 후 상담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 오변과 같은 상속 변호사가 보기엔 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지금부터 이 결정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유류분 제도의 의미나 왜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단순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가 무슨 뜻인지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결정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곧이어 다음 영상에서는 이 결정 이후에 지금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은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유류분 소송을 전혀 못하게 되는지 등을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확실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영상 두 개 모두 중요하니 꼭 시청해주세요. 먼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언론 기사나 블로그 글 중에 유류분 제도 위헌이라고 되어 있는 글들은 대개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틀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이다, 고 구하라 씨 모친과 같은 사람은 유류분 못한다, 이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많이들 놓치고 있어요. 진짜는 우리나라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 아니므로 앞으로도 불평등한 상속을 조정하는 역할을 계속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리고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유류분 제도를 구성하는 여러 법 규정 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만을 핀셋으로 콕 집어 그 개별 규정에 관한 위헌 판단만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 기사 헤드라인을 보면 형제 자매 유류분 위헌, 피상속인 형제 자매에게 유류분 위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것처럼 오해하기 십상이죠.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위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상속에서는 재산이나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가 유류분 소송을 한다는 것과 피상속인의 자녀가 다른 형제자매를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말이 어려우니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영상 2구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사망했고 부모님도 모두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독신으로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 되고 상속 3순위인 이분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죠. 그런데 이분이 전 재산을 조카에게 주고 떠나셨다면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 소송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가 유류분 소송을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을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쉽게 말해 돌아가신 분의 형제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언론 기사 헤드라인에 나온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은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형제관계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형제관계인 유류분 사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의 부모님이죠. 즉, 피상속인인 부모님이 여러 자녀 중에 한 명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을 때 재산을 못 받은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하는 게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이 케이스가 앞서 말씀드린 형제 자매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 소송을 하는 사안과 피상속인의 자녀가 다른 형제자매를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하는 사안을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제가 지금 수행하는 수십 건의 유류분 반환 사건 중에서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의 형제관계인 사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주는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 사건 전체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돌아가신 분의 자녀나 배우자, 부모가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재산을 받은 사람이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헌법에 위반된다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말은 말장난 같지만 그 의미가 아주 다릅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거나 부모님을 모시는 데 기여를 한 자녀가 재산을 더 가져갔을 때 예전에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형제들에게도 유류분을 줘야 했습니다. 이는 정말 부당하죠. 그래서 대법원은 실무상 기여분 항변이 가능한 것과 같이 유류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관련 영상이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에서 기여분을 반영할 수 없는
현행 법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니 이 조항을 바꾸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돌아가신 분의 자녀나 배우자, 부모가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자녀나 배우자, 부모가 돌아가신 분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폐륜적 행위를 했는데도 이 사람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자녀, 배우자, 부모에게 유류분권을 보장하는 민법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국회가 개정법을 만들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류분 제도 전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앞으로 유류분 반환 소송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내용이 더 중요하죠. 이 내용은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변의 법률 포커스, 이번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